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르러서 국제 이주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참조하면 여기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황토색 이런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 노동자들을 국제 이주를 많이 받아들이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제 이주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곳이 한 서너 곳이 되는데, 북아메리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국제 이주가 많은 곳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유럽 지역도 국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게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 이런 쪽도 국제 이주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쪽도 국제 이주를 이제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아메리카나 서유럽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륙을 건너서 많은 이주를 받아들이는 이제 반면에 이제 동북아시아나 호주나 이런 것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이나 또 베네수엘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남미 쪽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가 차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요.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지역도 보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가나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일 달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걸프만에 있는 이 국가들 이런 쪽으로 중동으로의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부유한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많이 택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인도로도 상당수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국제 이주가 지금은 과거에는 뭐 식민지나 뭐 전쟁 그런 것들에 의한 이제 비자발적인 강제적인 이주가 많았다고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이유로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경제적 원인에 의한 자발적 이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00년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혹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종족 간의 그 전쟁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주 노동에 의한 그 이주도 이루어지지만 난민에 의한 국제 이주들이 특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지역에 국제 이주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뭐 스위스, 그리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국제 이주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국제 이주를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리적 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의 경비의 절감 그리고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장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에서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은 이 알제리 지역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 이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배가 뒤집혀서 이렇게 사망하고 죽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는 EU, 그 유럽 연합은 그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경계도 많이 낮춰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유럽 사회는 유럽 사회들끼리는 연합체예요. 유럽 사회에서는 서로 왕래도 자유롭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상호 복지도 서로 혜택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유럽에서는 비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비유럽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 유지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 같지만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비유럽인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유럽 사회도 많이 변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근처에 있는 그 노동력을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또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됐고 지금 여기에는 유럽 사회가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나라였지만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식민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기보다는 이슬람, 무슬림 쪽에 이런 쪽에 많이 귀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로 가서 여기에 지금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거주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슬림이면서 비백인 이런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 이제 하층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퇴출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주민인데 그 이주민의 상당수가 아프리카인이면서 무슬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0년대, 프랑스 소요 사태 이때도 있었지만 프랑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런 아프리카 계열의 무슬림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이주가 지금 유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시리아 사태, 시리아 분쟁에 의해서 사실은 시리아 난민들이 수만의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해서 유럽 사회들이 이게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유럽 사회도 역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국제 이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구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전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국제 이주의 요인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제 이주의 변화 특성은 뭐냐면 가족 이주가 많이 늘어났다. 가족 이주가 많이 늘어났다. 이제 가족 이주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족 이민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분쟁에 의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이주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쟁의 많은 경우 그 씨앗은 뭐냐? 유럽 사회가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 뿌려놓은 갈등의 씨앗들이에요. 종족 간의 갈등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식민지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종족을 통해서 B라는 종족을 지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어떤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남북의 갈등도 사실은 그 식민 지배의 강대국들의 만들어 놓은 씨앗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으로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씨앗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3세계는 1904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종족 간의 갈등들이 많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여기도 갈등이 있었던 거죠. 본래는 동티모르는 별도의 종족으로서 별도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럽이 같은 나라로 갑자기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갈등이 많았는데 결국은 동티모르가 이제 독립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갈등의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이주, 식민지 결과로서의 가족 이주가 많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경제적인 그러한 그 소득의 증대 그리고 교육이나 보다 나은 삶 이런 것들에 의한 이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이주가 이주 노동자에 의한 이주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보다는 가족 이주 형태가 더 이제 많이 있고 한 번 이주하면 이주 노동자처럼 어느 기간 동안 잠시 동안 가서 일을 하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의 국제 이주의 추세는 점점점 그 영구 이주 쪽으로 영구 이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이주의 변화에 또 다른 이제 특징은 이런 겁니다.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주민을 보내는 이 송출 국가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유입 국가가 점점 어떻게 보면 집중화가 되고 있는데 보내는 나라는 이제 멕시코나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고 받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동북아 지역, 그리고 또 동남아 지역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쪽으로 점점 국제 이주가 점점 집중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보내는 나라도 집중화되고 있고, 받는 나라도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제 이주의 변화의 특징의 세 번째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가는 국가가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백인 사회, 1세계로 백인 사회로 좀 많이 가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은 뭐냐면 이제 백인 사회도 있지만 비백인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같이 신흥 이주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중심의 이주, 백인들이 사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백인들이 사는 곳이 이주의 목적국이 과거에 됐다고 하면 지금은 신흥 이주 목적국들이 이제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의 목적국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의 흐름을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눈으로 보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대거 집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에서 이제 중동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서 한국과 그 일본, 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큰 흐름이 있고 또 남미 지역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크게 하나 그 유럽, 중동, 동북아시아, 북미 이렇게 네 개의 꼭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는 국제 이주의 흐름의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국제 이주에 따른 어떤 정책들이 한결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입장, 또 중동 지역의 입장, 동북아시아의 입장, 북미의 입장, 나름대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이 그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이주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이 중동 지역의 이주 정책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러기에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 정책도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제 이주 정책도 하나가 될 수 없다. 국제 이주 정책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제 이주의 인구의 이동과 국제 이주의 흐름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을 것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또 구체적이고 또 개별 국가나 지역별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